네, 안녕하세요. 박현모입니다.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종의 말이 대부분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신하들에게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해서 어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대신 의견을 자꾸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에 80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초대하는데요. 경노연이라고 그때는 이제 양민뿐만 아니고 천민 노인도 모두 초대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양노연 할 때 그 노인들을 내가 계단 위에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 내려가서 그들을 맞는 게 좋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심한 기근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요. 외국 사신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예법인지를 늘 정말 다양하게 세종이 묻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종실록에서 자주 보이는 한자로 하여라는 이 표현은 의문형 어투는 신하들의 말문을 여는 세종의 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별명이 하여왕입니다. 뭐 하여가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지만 세종은 하여왕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메를로뽕티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질문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그 대화라는 것은 숨을 내쉬고 뱉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묻는 사람도 생각을 하지만 이 듣는 사람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창의적 생각을 자꾸 자극받는다는 것이죠. 세종 역시 그 질문을 계속 던져서 그 인재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대체로 그의 질문은 찬반 의견을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되게 생각하고 또 그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1433년 5월에 그 파저강 토벌의 승전 보고를 받은 직후에 세종은 어떻게 하면 이 공을 보존하고 또 후환을 없게 할 것인가라고 주위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승리에 기뻐서 방심하지 말고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하고 대비해서 정말 이 승리가 진정한 영토 확장으로까지 이어지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즉위 초반에 세종이 참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국 역법책을 보면 이 시간에 일식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일식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나라의 일식은 중국 책에 있는 그대로 안 나오고 왜 다른가라는 질문이 그 당시 많은 인재들로 하여금 그 역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의 차이가 가져온 이유를 연구했죠. 그래서 그 인재들로 하여금 연구하고 숙려 깊이 생각하게 하고 노력한 결과 그 유명한 실정산이라는 우리의 역법과 시간을 찾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대화에서 특징적인 또 하나는 중요한 의견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헤아림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져도 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좋은 의견을 흘려버린다면 한가 잡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들의 속마음, 즉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 듣고 그 제안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세종의 장점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세종 제위 21년째인 1439년 6월에 사헌부에서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역사 기록, 특히 실록을 분산 배치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하고 충주 두 군데만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쟁이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이때 사헌부가 총 9개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세종이 다른 제안은 다 거절합니다. 딱 한 가지, 실록을 몇 개 본을 나누어서 여러 다른 도의 명산에 나누어 보관하자. 그 의견만을 세종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에도 충주, 전주, 성주 이렇게 네 곳에 실록을 분산 배치시키게 됐죠. 만약 그때 세종께서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그걸 무시해서 9개 전부 다 의견을 거절했더라면 임진왜란 때 실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라라고 하는 세종의 습관은 큰 외교적 실수를 막기도 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의 소를 대규모로 1만 소를 팔라라고 강요할 때가 그랬는데요. 1432년 이 봄에 실록을 보면 세종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의 소 1만 마리를 만주 지역으로 보내라는 이 황제의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조선의 로비를 받은 명나라의 관리가 황제를 설득해서 그 결정을 취소시켰다는 그런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세종은 너무 기뻐서 그 나머지 소식 가져온 사람에게 빨리 상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조만간 중국 사신이 올 것인데 정확하게 정말 취소됐는지를 확인한 뒤에 상을 줘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한 달 후에 소식이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소 1만 마리를 원래대로 만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런 요구는 세종의 그 지성사대 전략으로 인해서 조선의 외교적 승리로 끝났지만 정말 거짓 뉴스에 속아서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있겠다. 그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그 세종이 들뜬 마음에 신하들에게 중국 사람한테 상을 주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니란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조정이 우왕좌왕했고 또 국가적 망신이 됐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했느냐, 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 이렇게 상을 주어라가 아니고 그 질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 대답하는 신하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신하들은 세종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제발 절실강직하게 말해달라. 즉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즉 절실한 내용이라면 다른 사람, 왕의 눈치,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강직하게, 절실한 말을 강직하게 말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왕의 요청에 적극 부응했습니다. 방금 중국 소 요청에서 보듯이 기쁜 마음에 들떠서 상을 주려거나 또는 반대로 기분이 상해서 또 외교 담례를 하지 않으려는 왕에게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모습이 절실강직한 말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민감한 대화 민감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중 하나를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잘 듣고, 실로 보면 귀밝을 총인데요. 아주 잘 듣고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한, 민첩한 그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세종의 성품을 가리켜서 한 말인데요. 태종에 따르면 세종의 그러한 총민함, 귀가 밝고 아주 민첩함, 생각에 바로 대응함이 배우기 좋아하는 태도에서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경이라고 불리는 고전을 열심히 읽고 역사사라고 불리는 많은 경우의 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주 폭넓은 독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말을 헤아리는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세종의 대화 민감성은 철저한 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나란 일을 가르쳤을 때 할아버지 태조 그리고 아버지 태종, 심지어 자기한테 왕위를 양보했던 형 양녕대군에게까지 욕보게 하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음이라고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연설문을 쭉 검토해보면 세종은 매우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국가 경영 책무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명의식인데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채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명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 맡은 사람의 말 속에서 결국은 당면한 과제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속말을 기지개 펴듯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야만이 자신의 책무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일 중심의 사고방식이 세종으로 하여금 대화 민감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세종의 의문형 어투, 즉 질문으로 말문을 여는 화법이 듣는 사람의 창의력을 많이 자극하고 활성화시켰다는 것, 특히
인재들의 속마음, 속말을 나오게 하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세종의 대화 민감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주 앉은 사람에게, 대화 나누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리다가 그들의 좋은 의견을 놓치지 않고 채택하는 그런 대화법을 실천한다면 우리들의 그 대화가 훨씬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